자, 이제 다시 2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이 문제 정답 예시가 하나 올라왔을 건데, 이거를 먼저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제 간단한 그냥 1차 메뉴 형태예요. 오른쪽 끝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우리가 1차 메뉴를 화면의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사이즈가 축소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우측에 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버했을 때 색깔 바뀌는 거 기본적인 거죠. 우리 다 해봤던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얘네들 사이에 틈이 안 보여요. 그죠? 틈이 없어요. 우리가 원래 1차 메뉴 만들던 방식으로 한다면 틈이 조금은 생길 텐데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렉스를 배운 이 시점에서 더 이상 1차 메뉴를 예전 방식을 고수할 이유가 없어요. 플렉스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얘는 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화면을 전체 화면이 아닌 최소화 상태에서 이 화면이 점점 줄어들다가 특정 시기가 되면은 얘네들의 정렬 방식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봤을 때 A 태그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바뀌는 거니까 A 태그겠죠?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가득 차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 거. 그리고 얘가 좀 더 줄어들면 이렇게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뭔가를 진행을 해볼 건데, 이게 사이즈가 변함에 따라서 메뉴의 그 CSS가 바뀌는 이거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같이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이 메시지들 4가지의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가져와 놓고, 자, 플렉스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걸 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원래 알던 방식대로. 자, 일단 1차 메뉴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내비에 UL 그리고 LI 4개 그리고 A 그리고 여기에는 공통으로 넣을 건 아니니까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들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일단 노멀라이징 먼저 해줘야겠죠? 바디 UL LI 마진형 패딩형 리스트 스타일 논 A 태그한테도 노멀라이즈를 좀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1차 메뉴, 원래 했던 1차 메뉴에서는 이 내비, 메뉴박스라고 하는 녀석한테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한 걸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운데 정렬을 줘야 돼요. 오히려 우측 정렬을 줘야 되죠. 그럼 제가 내비한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주겠습니다. 우측으로 갈 겁니다. 지금 얘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UL이 글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넓어진 공간 안쪽에서 이 텍스트 얼라인이 이네리티드라는 상성 여부가 예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이 A 태그는 이 넓은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UL에게 배경색은 줘야겠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 사용된 색깔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스카이블루 이런 거 줘볼게요. 비슷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원래 줬던 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최소화 그리고 패딩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이런 게 있었는데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UL의 자식으로 있는 메뉴 아이템에게 얘한테 메뉴 아이템한테는 뭐 줘야 되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줘야 되죠. 그래야 한 줄을 여럿이서 나눴을 거니까. 그쵸? 그리고 얘네한테는 더 이상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A 태그로 넘어가서 자, 여기다가 줘야 되는 건 디스플레이 블럭과 패딩 한 15픽셀 줘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 호버죠? 자, 컬러는 화이트 이런 걸로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그냥 이걸로 줘보겠습니다. 색깔을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끝냈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잘 보시면 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녀석과 글자 폰트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할 때 이제 폰트 적용하는 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이 녀석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 이런 거 주고요. 여기까지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도 1차 메뉴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1차 메뉴보다 쉬운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플렉스 배웠으니까 플렉스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그냥 다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플렉스로 처리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네비한테 줘야 될 거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네비한테 줬었는데 그거 지금 필요할까요? 플렉스를 사용하는 느낌에서 안 필요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우측 정렬하고 싶은 애 누구예요? 텍스트죠. 텍스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A가 가지고 있고 A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LI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한 줄에 여러 개가 같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은 적어도 이 영역이 플렉스 아이템이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한테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A 태그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려면 LI한테 플렉스를 줘야 돼요. 근데 LI한테 플렉스를 주면 LI들은 한 줄을 혼자 쓰겠죠. 그러면 LI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또 한 줄을 여럿이 쓸 수 있게 올라가야겠네요. 그럼 이 틈새 남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플렉스를 썼기 때문에 이 틈새가 벌어지지 않았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네요. 그렇다는 건 LI 자체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려면 누구한테 플렉스가 들어가야 돼요? LI의 부모인 UL에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측 정렬 같은 거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플렉스 아이템들을 우측 정렬하는 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비한테는 직접 줄 게 없고요. 바로 UL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UL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부여할 거예요. 그럼 당장 지금 얘네는 올라갑니다. 플렉스 아이템들이 된 거니까. 누가? LI가.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 플렉스 컨테이너 이 녀석한테 justify 컨텐츠를 사용해서 플렉스 end를 부여하면 우측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UL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 줍니다. 아까 스카이블루라는 걸 썼었는데 똑같이 써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UL한테 또 줄 거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LI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가는 거니까. 자, LI 줄 거 있나요? 없죠? 원래 이거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게 하려고 인라인 블럭 줬었는데 그거 지금 플렉스로 다 끝났으니까 그럼 바로 A를 찾아갈 수 있겠네요. A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 일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디스플레이 블럭 주고 패딩 한 15 주고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란다. 폰트 웨이트 볼드 이런 거 주고. 그럼 이제 호버 빼고 다 했네요. 호버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 뭐 컬러는 뭐 화이트.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백그라운드 컬러 그냥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주면 끝났죠. 자, 누가 더 쉬운 거예요? 사실 이거 플렉스를 적용하기 전 상황도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플렉스를 쓴 지금도 어려울 게 없어요. 둘 다 쉬운 거예요. 둘 다 쉬운 건데 차이는 이 여백이 여기 틈새가 없다라는 거. 조금 더 매끄럽다라는 거. 플렉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교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간단한 메뉴 구조가 아니라 조금 모양이 화려해진다면 그때는 플렉스가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자,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실제로 얘처럼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정렬 방식이 바뀌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골뱅이를 하나 쓰고요. 미디어라고 하나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소괄호 열었다가 중괄호까지 처리를 할 겁니다. 이런 형태는 처음 봤죠? 자, 이 소괄호에다 제가 max width라고 하는 옵션을 줄 거고 여기에 800픽셀 정도라고 값을 부여를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무슨 뜻 같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max width 최대 너비겠죠. 최대 너비가 800이래요. 그리고 이 안쪽에 제가 이 UL을 찾아 들어와서 이 녀석한테 justify content를 스페이스 around를 줘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얘가 일을 했다면 UL에 그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들어간 거니까 플렉스 아이템들이 정렬을 바꿔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자, 얘가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여기 밑에 보셨을 때 이 픽셀이 나와요. 여러분들 화면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이 뷰포트, 이 화면의 너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30인데 제가 얘를 조금씩 더 데리고 가볼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작아서. 가다가 지금 1000이고요. 1000 밑으로 내려왔고요. 800대까지 내려왔고요. 800 지금 1입니다. 801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근데 800까지 조금만 더 가면 적용이 됐죠. 자, 이 미디어 태그 옵션은 이런 겁니다. 지금 최대 너비를 80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0부터 800픽셀까지는 이러한 스타일이 적용될 거야 라는 조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답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늘어났을 때는 다른 모습이었다가 줄어들었을 때 800까지는 이 형태를 유지할 거야. 근데 얘는 하나 더 있죠. 얘는 이제 가장 최소 단위부터 어느 정도 지정된 픽셀까지는 이 모습을 유지하다가 그걸 넘어가서 800까지는 또 이 녀석을 유지하다가 800이 아예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 미디어들은 일을 못하니까 최대값을 넘어버렸으니까 그때는 위에 있는 녀석들만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우리가 반응형 웹을 또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응형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브라우저의 사이즈, 이 녀석의 사이즈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반응형 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서 반응형 웹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법, 작동하게 하는 반응형 웹, 그냥 반응형 웹. 자, 만약에 너비 같은 걸 주는데 픽셀을 줘요. 이렇게. 이거는 반응형 할 수 있어요? 반응형으로 안 되겠죠.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비 같은 거를 보통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높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이거 퍼센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Vmin과 Vmax라고 하는 녀석, 이런 거 가지고 보통 반응형 처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미디어 태그 이런 걸로도 반응형 처리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울 정도는 요 정도니까. 그리고 웹은 웬만하면 대부분 다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최대 너비까지는 이게 일을 할 거야. 최소는 딱히 안 정해줘도 돼요. 브라우저가 가질 수 있는 최소 크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거는 됐어요. 이거는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죠. 여기서 만약에 A 태그가 이만큼을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아니죠. 그냥 A 태그 사이즈를 변화를 줘야 되는 거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냥 정렬이 이렇게 스페이스 어라운드로 정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나열돼 있게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방법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일단 문제도 요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줄어들면 얘는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일 때 제가 이걸 하나를 더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600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최소부터 600까지는 얘가 일을 할 거고 그 600에서 800까지는 이 사이니까 얘가 일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해서 얘 가지고는 뭐 할 거냐면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아니라 플렉스 다이렉션, 이거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아마 보셨을 건데 다이렉션이 첫 번째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로우예요, 로우. 근데 얘를 컬럼을 해주면은 세로로 바뀌는 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태죠. 얘네들이 로우 한 줄로 돼 있던 거를 이제 세로로 나열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얘를 컬럼으로 값을 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줄어들었을 때 600부터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정답 예시를 또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나? 뭐야 이거? 이렇게 다른 거는 건드릴 거 딱히 없을 것 같고 가운데 정렬이랑 이 윗줄선, 윗줄선 이런 선들 그런 것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UL에 li에 A까지 파고 들어가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좀 줘볼게요. 이거 A까지 들어와서 센터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지금 정렬하고 싶은 녀석은 A니까, A가 가진 텍스트니까. 지금 A 왜 이렇게 커졌어요? A가 왜 이렇게 커졌죠? 이 상태에서는 li의 영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백그라운드 말고 보더로 합시다. 이게 li죠. li 안쪽에서 a는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따라가야죠. 너비와 최대 너비,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a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면 a가 가진 글자들은 정렬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는 밑줄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밑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인데 아니야, A까지 따질 게 아니라 li 살짝 고민이 되는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li를 찾아서 이 녀석이 first child li들 중에 첫째, 그 녀석한테는 보더 탑이라고 하는 거를 안 주겠다. 그리고 li의 last child, 이 녀석 여기로 옵시다. A까지 오는데 last child 그 다음에 first child 이렇게. 그러면 첫째 li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A는 보더 탑이 없어요. 그리고 막내 li 이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A는 보더 바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보더 탑에다가 RGBA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255.155.3 그리고 보더 바텀에다가 0, 0, 0.3 들어간 게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1 픽셀 솔리드 1 픽셀 솔리드. 이렇게 반대가 낫겠는데요? 이런 느낌? 지금 제가 준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첫째 LI를 골라서 그 녀석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는 보도탑을 안 주겠다 한 게 얘한테는 이 위에 외곽선이 생겨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보더는 상하 좌우의 상하 좌우의 외곽선을 다 그리는 건데 지금 얘는 위아래 줄 정도만 그려줘도 돼요. 어차피 옆에 닫혀 있고 맨 위랑 맨 아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이 줄에는 보더탑 안 그려지게 설정 준 거고요. 맨 아래에 있는 이 녀석한테는 보더 바텀 안 그려지게 한 겁니다. 탑 바텀은 당연히 위아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해놓고 공통으로 A들한테 보더 탑과 바텀을 준 거예요. 당연히 이 녀석들은 더 상세한 선택자니까 얘보다 우선순위를 가져서 이 적용이 될 건데 여기서 사용된 이거는 뭐냐면 RGB로 255, 255, 255면 뭐예요? 저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흰색 가지고 0.3이라는 투명도를 준 겁니다. 255가 컬러 패턴. 헷갈리면은 확인해 보면 되죠. 여기서 흰색에 해당하는 거 255, 255, 255. 그다음 검은색에 해당하는 거 000이죠. 흰색 선인데 투명도를 0.3을 부여를 해서 약간 티가 나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얘는 바텀 선인데 블랙인데 0.3의 투명도를 가져서 좀 연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탑과 바텀이 지금 홈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바텀밖에 없어요. 그죠? 바텀 검은색 선이 있어요. 그리고 어바웃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쪽 탑에 흰색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약간의 음영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는 아이고 엄청 확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검은색 선이 살짝 보이죠? 아래는 흰색인데 투명한 선이 보여요. 이렇게 두 개가 맞닿으니까 그림자 음영지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이걸 좀 따라 하려고 처리를 한 겁니다. 얘는 반대였네요. 위에가 좀 더 연한 선인 것 같고 아래가 아닌가? 호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보면은 위에가 색깔이 있는 선, 아래가 없는 선이네요. 이런 투명도 같은 걸로 조절을 해서 좀 이런 음영 효과를 살짝 준 거고요. 그냥 평면으로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이잖아요. 이거 그냥 만약에 이렇게 주면 아니 1픽셀이 없네요 또. 되게 그냥 평면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다루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입체적이고 깔끔하죠? 부드럽죠?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 두 개의 선을 활용해서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뭔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어떤 사물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림자, 음영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음영 부분은 진하게 칠하는 부분이 있고 연하게 칠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합쳐져서 그림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근데 그 효과들은 언제 들어간다? 최대너비 600픽셀까지만. 그래서 이 밑에 보이는 기준으로 600부터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 작은 상태에서 600까지는 유지. 그러다가 커지면 이걸로, 커지면 이걸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하는 방식은 다 배웠으니까 이거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하는 방식 배웠는데 폰트 적용하는 거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폰트 적용하는 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또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옛날 거라서 아예 바꿀까요? 그냥 구글 폰트 불러오게.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구글 폰트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들어간 다음에 자, 구글 폰트에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찾습니다. 구글 폰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찾고
폰트를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스타일 섹션으로 이동을 하고 사용하려는 폰트 스타일을 선택을 한다. 이런 걸 고른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 오른쪽에서 폰트 HTML 코드와 CSS 코드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져다가 우리 거에 넣으면 돼요. 자,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저는 로보토, 노토산스 KR 이거랑 로보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영어 쓰고 있으니까 로보토라고 하는 폰트 들어가서 얘가 말한 게 밑으로 내려가면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다. 요런 거죠. 그건데 레귤러 400 이런 걸로 해볼까요? 어떻게 골라? 찾아볼까요? 캡 폰트? 뭔가 얘를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걸로 골라놓고 리무브 폰트 패밀리, 캡 폰트, 캡 인베디드 코드 들어오니까 그냥 코드가 있네요. 이렇게 CSS 코드랑 HTML 코드. 그럼 이거 그냥 가져다가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 가져가고 이거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카피 코드. 그래서 우리 코드편에 와서 방금 전에 카피 코드 한 거는 HTML이에요.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CSS 여기서 아까 제가 찾은 게 400짜리 노말이었잖아요.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여기 CSS에 붙여넣기를 해라 라는 건데 이 로보트 레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부여된 적이 없으니까 얘를 부여를 한다면은 적용이 될 거예요. 적용된 거 혹시 보이시나요? 확실히 바뀌었죠? 얘를 주석 걸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주석을 걸면은 이게 원래 기존의 웹 폰트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폰트. 근데 얘가 로보토라고 하는 영문 폰트입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폰트 적용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쓰는 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마다 다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걸 이제 전체를 다 적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럼 HTML 문서 안에 있는 모든 녀석들은 이걸 적용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산스 세리프라고 하는 이 녀석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아마 산스 세리프 혹은 산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가 그냥 마음에 드는 폰트 가져와서 쓰면 이대로 갖다가 쓰는 거니까 별로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폰트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구글 폰트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폰트를 가져다가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공하는 이런 링크들 갖다가 놓고 쓰면 돼요. 똑같이. 방법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의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 이 로보트 말고 노토산스도 사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 캡폰트로 들어가서 인베디드 코드 HTML 부분 이거 카피 하나 해주고요. 그다음 우리 걸로 와서 얘도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근데 아마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굳이 두 개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뺄까요? 이거 겹치고요. 얘도 겹치죠? 그 다음에 로봇 얘는 완벽하게 겹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로보토라고 하는 말도 그냥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로토산스 KR 애초에 얘를 지우고 얘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도 지금 로보토는 변하지 않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노토산스 K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한글 폰트거든요. 한글 폰트, 한글을 쓸 때는 노토산스를 적용할 거야. 근데 영어를 쓰게 되면은 로보토를 쓸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CSS 코드 부분, 애초에 둘이 묶여있는 녀석인가 보네요. 이거는 동일해 보이는데요, 그죠? 400의 노말. 동일해 보이죠? 그쵸? 같나 보네요. 그럼 여기다가 한글도 한번 써볼까요? 홈, 웨이트 홈. 한글에 대한 폰트가 이렇게. 만약에 이 녀석을 주석을 건 상태에서 한글을 본다면 좀 달라지죠? 달라진 건가? 살짝 달라지네요. 이런 식으로 폰트를 적용할 수 있다. 눈에 띄는 폰트를 적용을 시켜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폰트 적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있으면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는 폰트를 다 컨트롤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기본 웹 폰트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칙칙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좀 귀여운 폰트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갈하게 깔끔한 폰트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방식은 저도 지금 구글링에서 했어요. 방법이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수업 페이지에 올려서 공유 하나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나가지 말고 이거 끄고. 자, 다음으로는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맨 밑에 플렉스로 애플 메뉴 만들기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들어와서 페이지를 들어와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한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아이콘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 영역이 대충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다 마우스가 바뀌는 걸 보니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이쪽과 이쪽에 여백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태죠.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이콘 불러다 쓰는 거 이런 건 우리 배운 적 없으니까 이거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CSS에다가 누구 어떤 태그 골라서 뭐 UL의 자식으로 있는 LI의 자식으로 있는 A를 찾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CSS 스타일을 주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CSS 작업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대부분 이 라이브러리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게 훨씬 편해요. 우리가 그 방대한 양의 페이지들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하나 다 선택자를 선택해가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들은 다 라이브러리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아이콘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서 얘를 만들어 볼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